안녕하세요. 정보가 세상을 바꾼다 인포뱅크입니다. 이번에 전해드릴 내용, 중국 천년 만에 기록적 폭우, 유럽 홍수 전하면서 늑장 보도에 관련 보도 축소까지, 댐 붕괴 위험까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이야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중국에서 기록적인 폭우가 일어났죠. 천년 만에 가장 큰 폭우라고 지금 얘기가 나오는데, 이 위치가 중국 중부 허난성의 정저우입니다. 정저우와 같은 경우는 정저우 윗지역으로는 지금 항하강이 흐르고, 그리고 동편으로는 지금 서해 있고 산맥 있고, 그 여러 가지 조건들이 겹쳐서 지금 일어나는데, 더 구조적인 문제가 있어요. 그 구조적인 문제는 또 따로 이야기를 해드릴 테니까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그 정저우가 어디 있는지 조금 알아봐야 되는데, 하남성에 있습니다. 허난성이라고 부르는데 정주고요. 지금 현재 그 중국 내륙 쪽에 있죠. 그리고 지금 정저우가 되게 중요한 지역이에요. 그것도 제가 따로 떨어뜨려서 다시 얘기해 드릴게요. 이번 폭우로 인해서 피해가 지금 큰 폭으로 늘어나고 있고, 지금 피해가 계속적으로 누적되어 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관영통신인 신화통신에 따르면 22일 날 이번 폭우로 지금까지 33명이 죽었고, 그리고 8명이 실종됐다고 하면서 103개 지역에서 300만 4천여 명의 이재민이 났으며, 긴급 대피한 인원만도 37만 6천 명에 이른다고 전했습니다. 지금 이게 현 상황인데, 지금 비가 많이 내려서 흙탕물이 있었죠. 그런데 지금 물은 다 걷어져 가는 상황이에요. 사람 몸까지 이렇게 차오르는 그림 보여드렸습니다. 자, 지금 천년 만에 기록적인 폭우, 그 배경에 대해서 한번 보는데, 본래 정주라고 불렸죠. 정주라고 불렸던 정저우는 허난성의 성도예요. 그리고 중국 동부 내륙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대륙의 젖줄이라고 하는 항하강과 접해 있으며 예전부터 폭우가 잦은 지역이었습니다. 이번 폭우는 기상 관측 역사상 한 번도 관측되지 않은 수준이었다고 지금 알려지고 있어요. 그러면 왜 중국 언론들은 천년 만에 폭우라는 표현이 썼을까요? 그리고 유래를 찾아보기 힘든 이번 폭우가 발생한 이유가 무엇이었는지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폭우는 기상 관측 역사상 한 번도 관측되지 않은 수준이었기 때문에 지금 천년 만에 폭우라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중국 수리부 홍수 가뭄 피해 방지국의 자료에 따르면 정저우에는 지난 17일부터 20일까지 무려 617.1mm의 비가 내렸다라고 지금 발표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수치는 정저우의 연평균 강수량 640.8mm. 자, 지금 보시면 617.1mm가 3일 만에 내린 거예요. 3일 만에. 지금 3일 만에 내린 건데, 이게 연평균 강수량과 똑같다라는 거죠. 어마어마하게 내린 것입니다. 1년 만에 내릴 비가 단 3, 4일 만에 내려버리게 된 것이죠. 그리고 20일 오후 4시부터 1시간 동안 정저우에 201.9mm의 비가 내렸습니다. 이 기록은 1975년 기록한 시간당 최대 강수량인 198.5mm를 넘어서는 기록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모든 것이 다 신기록이 되어버린 것이죠. 단 4일 만에 1년치 비가 싹 내려버렸다. 그리고 1시간 동안 201.9mm가 내렸는데, 이것도 중국에서 제일 많은 시간당 최대 강수량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기록은 중국에서 섬을 제외한 지역의 시간당 최대 강우량의 기록이에요. 섬 같은 경우는 보면 폭우가 태풍이 오기 때문에 이러한 기록들은 조금 나와 있어요. 그런데 내륙지방으로 보면 시간당 최대 강우량 기록이라는 것이죠. 또 이날 1시간을 포함해서 24시간 동안 정저우에 내린 비는 평균 457.5mm. 이는 1951년 중국에서 기상 관측 이래 사상 최고의 기록이었다고 합니다. 모든 것을 다 갈아치웠죠. 중국 언론을 중심으로 이번 폭우를 천년 만의 폭우라고 부르는 것은 정확한 근거가 아닌 과학적인 추산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워낙 유래를 찾아보기 힘든 수준이기 때문에 역사에 남아있는 과거 폭우 기록 등과 비교해서 대략적으로 이번 폭우 수준을 강조하는 수준의 표현이라는 것이죠. 중국은 1951년부터 기상 관측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댐 붕괴 위험이 있어요. 허난성 로양시 이허탄 댐이 심한 폭풍으로 붕괴 위험에 처했다라는 지금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은 비가 잦아졌기 때문에 다시 보수공사가 곧 들어갈 예정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댐에 20m 길이의 틈이 벌어져서 언제라도 붕괴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지금 알려지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좀 봐야 되는 게 이번 폭우가 왜 일어났느냐, 갑자기 그 이유죠. 이 가장 큰 이유는 정조우의 지형적 특성과 태풍의 이동이라는 시기적 특성이 맞물려서 발생한 것으로 보이고 있어요. 지형적으로 지금 폐해 현상, 우리나라로 보면 태백산맥이 있잖아요. 그리고 강릉 지역이 있습니다. 강릉 지역에서 올라왔던 바람이 올라오면서 이 폐해 현상 때문에 보면 비가 좀 뿌리죠. 이러한 것들, 그리고 태풍의 이동 시기, 이게 겹쳤기 때문에 이러한 폭우가 발생을 했다라고 지금 말이 나오고 있어요. 중국 기상국은 이번 폭우가 열대성 저기압인 태풍 인파가 정조우 상공 고기압 기류를 강타한 결과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수증기를 많이 포함하고 있는 열대성 저기압인 태풍 인파가 이제 산악지역과 이 고기압 기류가 같이 합쳐져서 거대한 구름으로 만들어지면서 폭우가 쏟아졌다는 내용이죠. 정조우 주변의 지형도 한몫을 했습니다. 자, 지금 제6호 태풍 인파가 지금 나왔는데 기상청에서 지금 나온 자료예요. 2021년 7월 23일 오늘 날짜죠. 10시 발표분이에요. 지금 인파가 지금 내륙 쪽으로 상공하고 있죠. 지금 보시면 정조우 지방이 이 정도 지방이에요. 정조우가 이 정도 돼 있는데 이 열구름이 이렇게 반시계 방향으로 돌죠. 반시계 방향으로 돌면서 이렇게 돕니다. 이렇게 도는데 구름이 이쪽에 몰려 있었다라는 거죠. 이쪽에 구름이 몰려 있어서 이 구름과 이쪽 지방에 산맥이 하나가 있어요. 산맥과 맞닿아뜨려서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계속적으로 인파가 움직이고 있는데 인파가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이 위험이 끝나지 않았다라고 보시면 돼요. 아직까지 이 위험이 끝나지 않았고 이 인파가 없어질 때까지 이 위험은 계속 갈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좀 봐야 되는 게 뭐냐면 중국의 지방입니다. 중국 지방에 대한 그림이 지금 나와 있는데 중국 지도를 지금 이렇게 나왔는데 여기 보시면 정조우가 이 정도에 있어요. 정조우가 정조우가 이 정도에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여기가 보면 정조가 여기입니다. 여기 보시면 이 라인을 따라가서 이게 뭐냐, 항하강이에요. 항하강을 기준으로 해서 위에 올라가 있기 때문에 이런 그림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여기 산맥이 타고 있잖아요. 그리고 산맥이 타고 있으면서 이 산맥 타고 이 안에 있는 도시예요. 분지처럼 되어 있습니다. 약간의 분지 형태이고 이 분지 형태를 통해서 이런 그림들이 그려지는 거죠. 자, 보시면 정조가 여기 있죠. 정확하게 보면 여기 산둥반도가 지금 여기 있고 정확하게 이 지역이고 이 지역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좀 더 넓게 보면 중국은 물론 전 세계가 당면한 기후변화의 영향도 깔려 있어요. 왜냐하면 전 지구적인 온난화로 인해서 해수면 온도가 계속 상승하고 있어요. 그리고 바다에서 발생하는 태풍의 강도도 계속 세지고 있다는 것이죠. 21일 날 국제환경보호단체 그린피스 동아시아 지역에서 지금 낸 보고서에 의하면 중국의 3대 도시 권역인 베이징, 텐진, 허베이 지역과 그리고 상하이 양쯔 삼각주 지역, 그리고 광저우 선전 지역은 최근 60년 동안 모두 극심한 온도 상승과 강우량 증가를 겪고 있다라고 지금 발표가 나왔습니다. 베이징은 평균 기온이 10년마다 0.32도씩 상승하고 있고 광저우에는 최근 60년 동안 발생한 폭염의 74%가 1998년 이후에, 말하자면 1998년이라면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광저우가 발달한 이후에, 이 폭염이 산업화가 된 이후에 폭염이 강타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중국 서부의 사막 지역도 이상기후가 나타나고 있어요.
신장 자치구의 사막 지역에 있는 호탄이라는 데가 있는데 지난달 15일 날 50mm의 비가 내렸습니다. 이 도시의 연평균 강수량은 36.4. 자, 지금 보세요. 하루에 내린 비가 50mm. 뭐 그렇게 크다고 말을 할 수 없는데 이 도시를 보면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연평균 강수량이 36.4인데 1년 반 동안 내릴 비가 하루에 내린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큰 문제는 이거예요. 중국 언론이 유럽 홍수는 속속하게 전해 보내면서 자국의 물난리에 대해서 늑장 보도를 했다는 소식이에요. 중국 중부 허난성 정조우에서의 기록적인 폭우로 큰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의 관영 매체들이 해당 뉴스를 늑장 보도해서 누리꾼들의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고 홍콩 명보는 22일 날 보도를 했습니다. 이번 역대 최고의 폭우로 인해서 25명이 숨지고 7명이 실종이 됐으며 20만 명이 대피했다고 중국의 공영방송 CCTV는 21일 날 보도를 했죠. 그런데 보도한 날짜가 21일이라는 거죠. 자,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이에 대해서 허난성 당국은 5천년 만의 폭우라고까지 표현을 했어요. 아까 언급해드렸던 것은 1000년 만의 폭우라고 얘기했지만 허난성 당국에서는 이 폭우가 5천년 만의 폭우라고까지 표현할 정도로 거대한 폭우가 내렸다는 거죠. 그런데 이 폭우가 내리기 시작했던 17일에서 20일 사이에 중국의 관영 매체는 유럽의 홍수 피해 소식은 전하면서 정작 가장 중요한 자국인 허난성의 정조우에 관련된 재난방송은 제때 보고하지 않았고 피해가 가장 집중된 20일에도 허난성 주재 허난위성TV에서는 항일 드라마가 방송이 돼서 누리꾼들의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고 홍콩 명보는 전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보세요. 지금 보시면 정말 웃긴 건 뭐냐면 지금 홍수가 내린 날짜가 17일에서 20일 사이에요. 그리고 20일에는 하루 특히 1시간의 홍수량이 아까도 봤다시피 어마어마한 홍수량이 지금 나왔습니다. 그런데 허난성이에요. 중요한 것은 허난성 주제 허난위성TV입니다. 여기에서 항일 드라마가 나왔다는 거죠. 베이징 외국어대 퇴직 교수인 잔장이 20일 날 웨이보에 올린 글에서 허난위성TV는 항일 드라마 방송을 중단하고 재난방송까지 해라라고 촉구까지 했다는 거죠. 다른 누리꾼들도 웨이보를 통해서 허난위성TV 간부들이 조금이라도 인간미가 있고 책임감이 있다면 제발 항일 드라마 방송을 중단하고 긴급 재난방송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재난구호 정보를 제공하려고까지 누리꾼까지 지금 들고 일어난다라는 거죠. 한 누리꾼은 위챗을 통해서 허난성 물난리가 처음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알려졌으나 중국의 중앙방송은 이를 보도하지 않았고 대신 독일과 유럽 홍수 소식을 집중적으로 전했다라고 지적까지 한 상황입니다. 그는 인민일보와 신화통신도 허난성 폭우 소식을 전하지 않았다고 하면서 중국의 주류 매체들은 20일 밤 이후에야 보도를 시작했다고 비난을 했어요. 실질적으로 비가 내리기 시작한 것은 17일부터 20일까지예요. 그런데 이 시기가 다 지난 후에 20일 밤 이후에야 이 보도를 시작을 했다고 비난을 하게 된 것입니다. 특히 방송까지는 했는데 축소 보도까지 했다라는 거죠. 누리꾼들은 관영 매체의 보도 내용도 지금 문제를 삼았어요. 허난성 지역 매체인 다샹신문은 20일 오후 9시 갇혀있던 정조우 지하철 승객들은 차례로 대피를 했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라고까지 보도를 했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달랐죠. 당시 정조우 지하철 안에는 물이 차올라 승객 500여 명이 갇혔고 구조 작업을 벌였지만 결국 12명이 숨진 채 발견이 되었으며 부상자도 5명이 나왔다는 거죠. 자, 지금 보시면 다샹신문에서는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라고 했는데 결국 12명이 죽었고 부상자도 5명이 나왔다라고 축소 보도를 하게 된 것입니다. 누리꾼들은 이에 대해서 우리는 정조우 홍수 재해가 자연재해인지 인재인지 알고 싶을 뿐이다. 정조우와 허난성은 진실을 말하라고까지 요구했다고 명보는 전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이 내용을 지금 더 해드려야 돼요. 뭐 다른 내용들도 깊은 내용이 있어서 이것은 후속 보도로 계속 나갈 거예요. 그러나 지금 현재 지금 정조우에서 발생되고 있는 이러한 상황, 중국 내에서도 지금 오히려 개인 방송을 통해서 이러한 방송들이 일어나고 공영방송에서는 이러한 것을 다루어주지 않은 지금 현 상황이 되었다는 거죠. 이것을 보면서 중국은 왜 이렇게 할까?
이 분석 내용은 제가 다음에 또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내용은 여기까지였고요. 저희 내용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